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장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써놨습니다. 장자라는 사람은, 학설상으로는 세 가지로, 살았다는 날짜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횟수가, 태어나고 죽은 횟수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게 나와 있지만, 거의 한 가지로 지금 통일돼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BC 370년에서 BC 280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이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노자보다는 한 200년 차이가 있어요. 노자보다는 한 200년 뒷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장자가 아니라 노자가 이 담이듯이, 이 사람 성은 그대로 장이 맞는데 장주입니다. 이름이 주에 이 드루주적 주입니다. 장주, 자는 자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주라는 말까지, 이름까지는 이 사람 얘기를 딴 데서도 많이 쓰는데, 이 자는 잘 안 씁니다만은, 딴 사람들의 글에, 어떤 글, 딴 사람들의 글에 혹시 자휴가라고 나올 때는 이게 장자를 얘기한다고 아셔야 됩니다. 자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에 나오는 글, 고전을 설명한 글에 자휴가 뭐 어떻게 했다, 뭐를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자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장자를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사람이 춘추 전국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라가 오늘 생겼다가 내일 없어지는 나라가 무척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3일 천하가, 그래서 3일 천하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흘 동안만 나라고 그 다음에 나라가 아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춘추전국 시대는 그래 나라 숫자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춘추전국 시대에 몽이라는 나라의 사람이다. 몽고의 몽자예요. 몽고가 아니고 중국에 있던, 중원에 있던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한 100년 정도 있던 나라입니다. 있다가 사라진 나라인데 몽국의 사람이고, 이 몽국에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7원의 관리관입니다. 7원이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언나무밭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언나무라는 칠자인데, 언나무밭이 아니라 국가는, 그때 당시에 국가는 약품이 아주 중요했어요. 약이. 옷은요, 우리가 지금 옷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지만 옷은 당시만 해도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옷이. 약품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거, 또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나도 쓰기. 여보세요? 네네. 네네. 지금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저 을지로 이거에 저도 그런 게 있어. 신한생명 빌딩이 있습니다. 을지로 이가 네거리에 신한생명 빌딩이 있는데, 신한생명 빌딩에 말이죠,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 스타벅스를 끼고 옆으로 보시면서 보면은 건너편 조그만 골목길 안에 말이죠, 신한생명의 건물하고 옆에 그 구시가지하고의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건너편을 보시면 장칼국수라고 보입니다. 1층에. 스타벅스 맞은편이에요 바로. 네. 1층에 장칼국수가 있는데 거기 3층입니다. 네. 지금 오실 수 있거든 빨리 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실언이 그렇게 국가의 경제 단위로서나 약품 관계로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 국가의 지금 말하면은 보건부 장관, 우리 보사부 장관 그런 정도의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 군인들 다 죽이는 겁니다. 이 군인들의 약에 가장 중요한 게 옷이었습니다. 어떤 약이죠?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지만 옛날에는 화살을 맞았다 그래요. 화살을 맞으면 거기다가 옷을 하고 옷을 나중에 동글동글하게 만든 거 봤을 겁니다. 옷을 지렉을 이렇게 지렉을 나중에 두면 이게 동글동글 뭉쳐놓으면 동글동글한 여기 조그맣한 알맹이가 됩니다. 그 알맹이를 갖다 대서 불을 지릅니다. 거기다가.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도 그걸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이 상처가 아물면서 사고가 안 납니다. 썩질 않는다는 얘기네요. 태워버리고. 사람의 살결을 부식을 안 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옷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옷보다 더 좋은 건 황칠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말이에요. 이런 거 나무 한 다음에 옷을 칠해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까맣게 변하면서 이거 유리화돼 버립니다. 이거 자체가 어느 층까지가 나무의 어느 층까지가 유리화돼 버립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들으면 그 부분만 따로 떨어집니다. 옷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지리산 남원 쪽에 지리산에 가시면 옷밭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옷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자보니 그걸 어디다 쓸지는 모르는 것 같지만 제약회사로 다 들어갑니다. 제약의 원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실험관리관이었다는 것만 아시고 이 장자는 저술이 너무 방대한데 여기 써놓은 4편, 7편에 외편 15편, 좌편 11편만 해도 이 전체 숫자가 33편인데 이 33편에 들어있는 글자 수가 노자는 5천자라고 합니다. 노자, 도덕경은 5천자예요. 근데 이건 12만 자입니다. 글자 수가. 12만 자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은 그런데 이 12만 자만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남아있는 것이 4편, 7편, 외편, 15편에다가 좌편 11편에 33편이지 여시천추를 보시면은 여시천추라는 중국에 역사책이 있습니다. 역사책이 4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역사책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춘추라는 게 역사라는 뜻입니다. 봄하고 가을을 얘기한 거니까 한 해를 돌아가는 걸 얘기했었으니까 이 춘추라는 건 다 역사책인데 이 사기만 아니라 역사책이 수서도 있고
당서도 있는데 당나라에 서서가 따로 있어요. 그 당서가 있는데 그것도 구당서가 있고 신당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시춘추는 어디가 있냐면 구당서에 들어있습니다. 구당서 속에 들어있어요. 구당서에도 구당서를 고유라는 사람이 주석을 썼는데 이 주석을 쓴 것에는 33편이 아니라 장자는 52편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52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2편이 어디로 어디가 떨어지고 나가 33편밖에 지금 안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서기학이 다시 밝혀내야 할 거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도 없고 그저 지금 33편만 남아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좌편, 외편이 장자가 쓴 글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장자가 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니라고 해야 될까? 아니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내 편의 내용하고 외편의 내용이나 좌편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장의 체제가 전혀 다릅니다. 문장 쓰는 방법도 다 틀려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로 글 쓴 거 보면은 이 작가의 글 스타일하고 저 작가의 글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한문을 아주 정밀하게 잘 몰라서 그렇지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읽어보면 이 사람이 늘 쓰는 말이 있고 저 사람이 쓰는 말이 있는데 이 내 편에 쓰는 거하고 외편 좌편에 쓰는 거하고는 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외편 좌편에는 누가 썼다는 걸 스스로가 밝히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었어요. 외편하고 좌편에도 중요한 문장이 들어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 엉터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이 내 편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대로 따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 편을 장자가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내 편 자체도 중간에 가다가 그 문장이 틀리는 게 내 문장의 말이나 내용이 틀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장자가 쓴 글을 나중에 후세에 딴 사람들이 자꾸 가피를 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장자가 썼던 거를 장자도 주간에 썼습니다. 주간에 쓴 거를 옮겨 쓰고 옮겨 베끼고 하는 동안에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불교 믿으시는 분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사경을 해봐도 4번, 5번 사경을 하면 첫 번째 사경한 거하고 5번째 사경하고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은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박사님이 옆에 분한테 이해하는데 이렇게 또 여기 돌아서 여기서 저한테 얘기 나오는 거는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글도 그렇습니다. 불경 폐합계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읽고 뒤로도 읽고 해서 상당히 생각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 편을 장자의 것으로 그러나 일단 보고 가장 거의 같으니까 이 장자 걸로 보고 장자 내 편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장자 내 편 중에서도 7편이나 있는데 7편 중에서도 우리가 장자의 이론적인 근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 중에 오늘 강의할 것에 제가 빼버린 게 장자 4편 중에서 소요유하고 인간세하고 양생주 3편은
뺐습니다. 빼고 나머지 재물론하고 덕충부, 대종사, 응제왕 네 가지만 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덕충부도 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덕충부도 얘기 자체가 도덕에 대한 얘기뿐이기 때문에 이론 근거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자를 강의하려고 했던 목적이 장자가 보는 인생과 장자가 보는 이론. 노자가 뭘 얘기했습니까? 우주를 얘기했죠. 장자는 우주를 얘기를 하지 않고 인간이 사는 법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뭐냐? 둘이 다릅니다. 노자는 우주를 얘기해 놓고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면 인간이라는 게 뭐냐 하는 정의는 안 내리고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어떻다 하는 얘기만 딱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거를 장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의식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 그거를 얘기한 게 이 장자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재물론이 가장 거기서 중요하고 그 다음은 대종사하고 응제왕입니다. 이 부분만을 좀 강조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자도 제1장 보시는 도가도 비상도가 가장 중요하고 도가도 비상도라는 것이 노자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자도 서여유가 상당히 깁니다. 길지만 그 긴 서여유의 첫 단락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첫 단락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건 절로 성경처럼 몇 장 몇 절로 했으면 참 쉬울 텐데 그게 없으니까 서여의 첫 단락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서여의 첫 단락은 우리 이 장자를 대표로 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총 결론이에요. 이거는 모르셔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재물론이 중요하더라도 이걸 모르시고는 얘기가 안 돼서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한 장을 지금 한글로 쓰고 그 밑에 한자가 찍히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드렸는데 이게 여기서 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칙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는 전부 다 즉으로 바꾸세요. 즉이나 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칙이라고 하지 않고 전부 즉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칙을 즉이다 그래요. 네. 이거를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집에서 네. 예습을 한 다음에 강의를 하시면은 그래까지 할 만큼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가능하시거든. 서유의 첫 단락만은 가능하시면은 외우세요. 무조건 하고 외우세요. 요 페이지를 외우라 이거죠. 네, 조건 없이 이건 외우세요.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명유어, 기명유 이건 이렇게 읽어서는 못 외웁니다. 이거를 뜻을 새겨가면서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지금 외울 테니까 읽어서 들어보십시오. 복명에 유어하니 귀명을 위곤이라. 곤지대에는 부직의 기천리여라. 화의 의조하니 교명을 위봉이라고 하더라. 봉지배는 부직의 기천리라더라. 노의 비에
이게 약수천지 운하더라. 시조야가 해운 즉 장사의 남명하는데 남명자는 천지야라고 하더라. 제해자는 지괴자야인데 해전의 왈 붕지사의 남명자의 수격상철이다가 박부여의 상자 구만리한다고 하더라. 그러고서 거의 6월 식자야라고 하더라. 그러고서 부수지 적야의 불운직은 여기 칙이라고 한 걸 증거를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즉은 그 부대주야가 무력이라고 한다. 복배수 여당지상 하면 개지주나 여기 나로 붙여야 됩니다. 치배언즉 교하라니 차는 수천이 주되야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제가 잠깐만 오늘 요걸 설명드릴 테니까 읽으실 때 뜻으로 만들으시면서 읽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갖다가 운을 붙인다고 그럽니다. 운을 붙인다고. 네. 한문을 읽으실 때는 운을 붙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한문을 읽으실 때는 한문 글자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다가 우리나라 얘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복명 유어 하지 마시고 복명에 유어하니 북쪽명이라는 바다에 뭐냐면 물명자니까 그 바다로 보시고 그냥 북쪽명이라는 바다에 고기가 있으니 고기가 있다는 건 한 마리 얘기입니다. 여기 한 마리가 있으니 그 이름을 기명을 권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곤지대는 무지개기철야라. 곤의 크기는 곤의 크기는 부지개기철, 부지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철리에 몇 철이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네? 그 다음에요, 화의 위조하니 이게 갑자기 변화를 합니다. 물고기가 곤이라는 물고기가 새로 변화를 합니다. 화의 위조하니 그 뒤명을 그 이름을 갖다가 붕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붕은 또 얼마나 크냐? 붕지배는 부지기기철이라. 붕의 배예요. 이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새의 크기는 날개 길이로 따집니다. 왜냐? 날개가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등 길이보다는 새는 다 깁니다. 날개가 더 깁니다. 날개 길이가. 그런데 날개 길이를 얘기하지 않고 장자는 등 길이를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등 길이가 수천리면 이 날개는 원래 더 기니까. 등 길이로 수천리 된다 그러면 날개 길이는 수천리보다 훨씬 더 길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붙이기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노이비에 여기 노자를 썩는다는 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옥편을 찾아보셔도 노자에 자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뽐낸다. 뽐내면서 날아오르니 뽐내면서 날아오르니까 이게 약 수천지 운이라. 그 날개가 수천지, 수는 들이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커튼이 이게 드리워진 거예요. 커튼이 드리워진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들이온 거하고 같다고 하더라.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다 외우시면은 자꾸 외우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우시면 자동적으로 이건 뜻이 다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노자 같은 거, 노입이라고 할 때 노자 같은 것만 이해를 하시면, 노는 뽐낸다는 얘기를 여기 써있다. 그것만 아시면은 뽐내면서 나르니 그 날개는 하늘에 구름이 들이온 것 같더라. 시조야 이 새가, 야는 아무 뜻이 없으니까 이 새가 해운즉, 바다가 움직인즉. 바다가 왜 움직입니까?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바다 밑에서 생기거나 할 땐 바다가 움직입니다. 그 얘기예요. 바다가 움직일 때니까 장사하면, 장이라는 건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장차라는 뜻보다는 이 장이라는 글자를요, 이 장이라는 건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하고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장군이라는 장자보다는, 이게 장차라는 뜻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뜻이 훨씬 많습니다. 한자로 장자가 써있을 때는 전부 다 거일과 다 뭘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사어 남명, 사는 이사하는 겁니다. 이사하는 사자입니다. 장사가 남명으로 이사, 남쪽의 바다로, 남쪽에 있는 바다, 물명자 마찬가지예요. 바다로, 여기서 하나 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합시다. 명자는 명은 양, 해, 완, 따뜻하게 나가서 맨 끝에 나가서는 천, 소가 됩니다. 소. 물이, 골짜기에서 물이 조금 나오다가 또 조금 고였다가 또 흘러 넘쳐가는 소. 소에서부터 천천히 흘러가지고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탕, 못담자예요. 같은 못으로 좀 연못, 지도요. 우리가 지를 지금은 큰 물을 막아놓고서도 지라고 자꾸 하려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인공으로 파서 물을 집어넣은 것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물을 막았으니까 무슨 다 지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댐 막은 건 다 지예요. 당은 그보다 더 작은 단인데, 당은 또 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속에 가서 섬이든 뭐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당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올라오기를 한없이 올라옵니다. 여기 중간도 많습니다. 왜 담이라는 거 없습니까? 백담사의 담도 담이에요. 제일 작은 소에서부터 당, 지, 담 해가지고 가다 보면 바다로 가면, 바다에 갔을 때가 만입니다. 제일 작은 게. 바다로 갔을 때 제일 작은 게 만이에요. 그 만이라는 건 뭐냐면 육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사이에 들어있는 게 만이에요. 바다를 육지가 요만큼 쌓여 있는 안쪽에 그가 만이에요.
그 만 다음에 만보다 더 큰 건 해, 어답니까? 해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양. 양이에요, 대양이에요, 양.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무슨 양, 그 다음에 양 없네요. 양이라는 게, 몇 가지 몇 개 안 되네요. 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인도양. 또 무슨 양 있어요? 거의 없네요. 생각나는 게. 북극양, 남극양, 그저 그거밖에 없네요. 양은 몇 개 아직 안 됩니다. 명은 이 양보다 훨씬 큰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남명, 북명밖에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명, 북쪽에 있는 명.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남명으로 이사 간다는 겁니다. 북명에 있던 놈이 남명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명이 뭐냐? 남명자는 천지하라. 남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연못이니라. 그럼 북명은 또 뭐겠어요? 같은 명이니까 북명은 북쪽에 있는 하늘의 연못이겠죠. 그걸 처음에 북명을 얘기할 때 천지하라고 안 한 이유가 밑에 이렇게 남명을 천지하라고 하면 북명은 당연히 북쪽의 천지가 되니까 말을 안 하고 넘기는 겁니다. 이게 한문의 묘미예요. 그 다음에 제해자는 지괴자여라. 제해자는 뭐냐면 이 해자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해입니다. 또 하나는 해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해학. 우스갯소리 같은 거. 해학. 그 해학이라고 할 때도 이 해자를 쓰십니다만 여기서 해는 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나라에, 제는 제 나라입니다. 제 나라의 모든 것을 써놓은 책, 제 해자. 여기 자는 책을 얘기합니다. 제 모든 것을 써놓은 것은 뭐를 써놨느냐? 지괴자야. 여기가 지자는 그냥 이 지자로 써놨는데 이 지자가 아니라 이 지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거나 이거나 지자를 구별을 안 했어요. 구별 안 하는 게 하도 많아서 이제 우리가 장자를 진짜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너라는 말을 할 때 너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여입니다. 여인데 이 삼성을 빼고 그냥 여를 써놓고도 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